조선의 6번째 왕, 어린 단종의 비극적 최후를 끝까지 지켰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울산에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혹시 나영 씨는 학교 다닐 때 의리녀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럼요. 제 얼굴만 봐도 딱 의리녀 아닙니까? 의리라고 어떤 걸 의리라고 생각해요? 의리는 희생해서라도 뭔가 타인을 지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신의를 지키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의리, 충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울산에 정말 조선의 의리, 충절을 상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정표가 울산에 있거든. 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단종의 시신을 거둔 것으로 유명한 엄흥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강원도 영월 사람인데 왜 울산에 그런 의리의 표상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하죠? 오늘 한번 그 현장으로 가봅시다. 네, 가보시죠. 네. 강원도 영월의 지방관리였던 어몽도 선생의 마지막을 이곳 울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 둔기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서원은 어떤 서원이에요? 이 서원은 이제 원강서원이라고 해요. 엄홍도라는 분이 이제 오래전에 1400년대에 영월의 호장을 지냈던 그분이 자손들을 이끌고 전국을 떠돌다가 마지막에 울산 쪽에 머물렀다. 그게 이제 고종 때 자손들이 남아있는 곳을 살폈거든. 그러니까 그때 직접 비를 하사한 게 여기 있어요, 뒤에. 원강서원 비라는 비도 있고, 이 비석도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이게 이조원이라는 분이 조선 충신이라고 딱 적어놨는데 굉장히 글씨체가 아름답고, 특히 여기 비석 돌 자체가 강화도에서 배를 실어가지고 온산까지 왔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올 정도의 비석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곳에 있던 비는 그 원강선 비 자체가 엄홍도 선생의 어떤 뭐 공적이나 이런 걸 기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 200년 넘게 묻혀 있었던 그의 행적이나 공을 발굴을 한 게 이제 조선조 와서 정조, 순조 이때 이분에 대한 공적이나 신원을 회복해야 된다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조 대왕이 뭐 이곳에다가 이제 그 엄홍도 선생의 신원도 회복하고, 또 나중에 순조 때는 공조 참의로 또 신원이 회복했다가 고종 때, 순조 때는 공조 판서로 또 추정이 됐거든요. 충이공이라는 시호도 받고, 특히 고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서 이분의 공적이나 이분의 어떤 정신을 후대에 절대로 잊지 말기 위해서 불천이라고 자기 직접 써가지고, 불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 임금이 제사를 직접 지내도록 명령하고, 여기에 뭐 제사를 위한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해주고 그런 것들을 할 정도였으니까 조선시대 충신의 진정한 표상이다. 그게 바로 이 원강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몽도 선생의 충절은 200여 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의 사연은 수양대군과 단종의 치열한 권력 다툼에서 출발합니다. 어몽도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엄홍도 선생님은 이제 영월의 틀을 잡고 살았으니까 그쪽에서 호장이니까 제법 높은 관리였죠. 호장을 지내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조선 조정에서 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수양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거든요. 이 왕위를 찬탈하면서 조카 단종을 영월로 유배를 보내요. 그 영월 유배지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엄홍도라는 분이고, 어린 단종이 유배되어 있는 것을 늘 지켜봤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만 보면 사실은 단종 임금이 영월에 와서 지낸 게 4개월이거든요. 그 4개월 동안에 엄홍도는 영월의 호장으로서 단종의 주변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엄홍도 이분이 바로 이제 이 단종이 4개월 만에 숨졌는데, 이 죽고 난 다음에 단종의 시신을 거뒀다는 거죠.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에 대해서 조정에서 엄벌을 하고 삼족을 멸한다 했거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위해를 가한다고 했는데 이걸 무릅쓰고 엄홍도가 아들 셋을 데리고 시신을 거두러 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나 옆에 친인척들이 뭐라 했겠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때 엄홍도가 뭐라고 했느냐면 의로운 일을 행해가지고 만약에 벌을 받는다면 나는 그거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월지산이라는 산에 시신을 매장을 하고 단종이 입고 있던 용포를 가지고 공주 동학사로 가가지고 긴실석과 함께 제를 올리고 3년상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의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양역지라는 말이 있죠. 양은 모지 못했으나 손은 보았다는 뜻인데요. 단종의 안타까운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엄홍도 선생은 차마 그의 시신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세조가 어린 단종의 시신까지 수습을 못하게 한 건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세조는 좀 자기의 정통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거든. 쿠데타를 통해서 어린 조카를 왕위에서 내몰아버리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단종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자기 왕위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라도 또 나중에 무덤이라도 멋이 제대로 되면 상징이 되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종을 보교하기 위한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단종에 대한 보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세조 주변에 있는 가신들, 그 신하들은 어떻게든지 상황을 뭐 영모에 누명을 씌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를 위해서 유심히 살폈던 게 단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거든. 결정적인 게 정순왕후, 즉 단종의 부인 송씨와 자기 장인어른을 주변으로 한 그 집안 사람들과 생육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움직임, 이걸 예의주시해 가지고 영모에 죄를 씌워서 왕의 지위를 없애고 군으로 격하시켜 가지고 영월로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월과 가까운 순흥에 금성대군을 또 유배를 보내가지고 금성과 이 단종이 뭔가 교통을 하는가 아닌가를 살피다가 죄를 씌워가지고 결국은 다 사사시키는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인과관계가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엮어가지고 적을 제거하거나 상대를 제거하는 것, 그런 것을 역사에서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조의 엄포를 뒤로한 채 엄홍도 선생은 전국 팔도를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그 종착지는 울산이었습니다. 엄홍도 선생님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울산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엄홍도 일가가 남긴 기록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유추하건대는 뭐냐면 그 당시에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면 뭐 한다? 삼족을 멸한다 했죠.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잖아. 그 상황에서 아들 셋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요? 대를 잇는 거죠. 살아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들 셋 중에 하나는 문경, 하나는 군이 뭐 이런 식으로 흩어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는 데리고 마지막에 울산 언양 금곡 쪽에 왔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엄홍도의 장자와 며느리의 시신, 그 무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정착해서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조가 엄홍도의 뒤를 쫓았나요? 쫓았죠. 엄홍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건 다 알려진 거잖아. 그러니까 뒤를 쫓았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추궁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딱 입을 닫았거든. 그때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단종이 함께 했던 궁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단종이 죽고 난 뒤에 함께 다 죽어버렸거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봤던 영월 사람들이 어디쯤 갔을까라는 것도 대충 짐작은 했지만 입을 딱 닫아버리고 말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다 일가들이 떠나게 됐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참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묵묵히 따랐던 거죠. 자신의 운명과 또 가문의 이런 거를 걸고 나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가장 충절의 표상으로서 엄홍도 선생을 기렸던 겁니다. 옳은 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죠. 어몽도 일가의 충절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곳 울산에서 잊히지 않았는데요. 울산무사로 온 이정인이 그의 이야기를 조정에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다 보니 어몽도 선생님의 충절이 전해지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해지게 됐을까요? 세조가 집권을 하고 나서 왕권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어몽도, 단종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좀 잊혀졌죠. 잊혀졌는데 조선에서 그 충절이나 충의를 숭상하던 유학자들은 절대로 잊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250년이 지난 다음에 단종의 복위운동, 단종을 노상군으로 격하시킨 세조의 아주 만행을 꾸짖고 다시 노상군을 단종으로 복위시켜야 된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보다 구체화돼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정조대왕 때예요. 울산 도부사로 있던 이정인이라는 분이 어몽도 일가의 이야기가 전해내리고 있는 것을 파악했는 거라. 그래서 그걸 조정에다가 보고서를 써서 올립니다. 그것이 이제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돼 가지고 조정에서 어몽도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신원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원광사라는 사당을 온산 대정에 지어 가지고 어몽도 선생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고, 그 뒤에 원광서원으로 격이 높아져 가지고 서원의 형태로서 잘 보존이 됐고, 그러다가 나중에 고종 임금 때 와서는 더욱더 커져요. 그런데 이 단종과 어몽도 선생님의 인연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충절을 바친 게 조금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지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죠. 어몽도란 이분이 그야말로 오래전부터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영월 지방의 호족이었으니까, 또 나라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폐위된 임금이지만 자기가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조선의 충의 나라이기 때문에 250년이 지나가지고 가문이 복원되었고 지금 울산의 원광서원이라는 형태로 남아있어 가지고 후세에서 칭송을 받는 것이죠. 4개월의 짧은 인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어몽도의 충의는 아직도 원광서원의 곳곳에 깃들어 있는데요. 그러나 서원과 관련한 갈등이 많다고 합니다. 원광서원과 관련해서 여러 갈등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이 원광서원 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요. 옆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울산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돼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건데, 사실은 사연이 좀 있어요. 이게 본래는 온산의 대정이라는 곳에 있었거든. 이게 1990년대에 온산이 막 개발이 됐잖아. 그때 있던 원광서원도 이쪽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둔기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게 왜 여기 왔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엄홍도의 장자 그리고 아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언양 쪽에 틀을 잡고 살았다는 흔적, 그리고 엄홍도 선생도 여기에서 살았다는 흔적,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고, 또 정조대왕 시절에 울산 도부사의 이정인의 보고서 이런 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부분들은 좀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어몽도 선생의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보기 어려워진 인간적 도리와 우정, 그리고 의리에 대한 갈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산실록에서 어몽도 선생님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는 충절의 상징 어몽도 선생님과 울산과 연관성에 대해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어몽도 이분이야말로 조선 충신의 상징이거든요. 왜 조선 충신의 상징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월이야말로 충절의 달이거든요. 그런 달에 우리 울산에 숨어있는 이 어몽도 선생님의 역사, 이걸 한번 재조명하면서
울산 시민들이 울산에도 이런 숨어있는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좀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어몽돈 선생의 충절, 그의 인간적인 행위가 이 권력 탄압에 맞선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충과 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단종의 남자 어몽도 선생입니다.